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사이값으로 풀어서 마이너스 3보다 x 마이너스 2가 크고 그냥 3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어서 모든 항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되죠. x로 묶어주게 되면 식이 x 곱하기 x-3이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가의 값이어서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는 게 두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해 구하는 건 다들 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겹쳐지는 게 정답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식의 해부터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해를 그려주면은 0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큰 거니까 자, 여기서 겹쳐지는 구간이 두 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범위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86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K값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X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여서 첫 번째 식의 해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도 지그재그로 쉬었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도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되죠. 쟤네들은 x, x. 그 다음에 보자. k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두 번째 식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k 플러스 일단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되는 건데 둘 중에 뭐가 큰지 몰라요. 뭐가 큰지 모르는데 자 일단 수직선상에 첫 번째 식의 해부터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사이값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사이에 해가 되는 건데 자 지금 결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값은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해가 결국 2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랑 같아지게 되면은 2에서는 깎고만 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항해주게 되면은 k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62번.
자, 힌트 주면은 등호가 없는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식 자체는 등호가 없어서 이 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있는 부등호의 범위를 보면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두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식들을 이 정보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풀이할까요? 네, 자 바로 풀이하면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얘를 거꾸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2차 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주면은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 자리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a 값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도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이랑 2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전개해주게 되면은 결국 b의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이 정도되는 거예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86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n-5, n 플러스 5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뭐였죠, 예준아?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부등식은 n 플러스 5가 n-5라 n을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n-5의 제곱이랑 n의 제곱을 더한 것보다 n 플러스 5의 제곱이 더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해주게 되면은 n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학년 2학기 때 했던 내용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직각 삼각형일 때 짧은 두 변의 제곱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랑 같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a랑 b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있는 각도를 조금만 벌릴 거야. 둔각으로 벌릴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a랑 b의 길이를 그대로 두고 각도만 벌렸을 때 c의 길이는 길어질까요?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n-5의 제곱 더하기 n제곱보다 n 플러스 5의 제곱이 크다라는 식이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위의 식이랑 아래 식 계산해서 범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위의 식 계산해주면은 n끼리 날라가서 n의 값이 10보다는 크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식 계산해주게 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5가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25보다 작은 거니까 좌변으로 이항해주게 되면은 n제곱 마이너스 20n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네. n으로 공동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 n 곱하기 n-20이 0보다 작은 거니까 n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그려주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n의 값의 범위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숫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 빼기 10 빼기 1이어서 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866번 풀어보세요. 866번. 네. 답이 뭐예요?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네. 요즘 풀었어요?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하겠어. 근데 그것도 써줘야 돼. 지금 정형 매체에서 2세트를 줄인 것도 양수여야 되죠. 모서리 길이니까. 그래서 a 빼기 2가 0보다 커야 돼. 이해했어요?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 cm인 정육 매체를
윗면의 가로의 길이는 2cm를 줄이고 높이는 3cm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정육면체의 부피가 원래 정육면체의 부피보다 작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세로는 길이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세로는 그대로 A가 돼야겠죠. 자, 따라서 부피에 대한 식 쓰면은 A-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 부피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 연립해주면은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계산해주게 되면은 3차식처럼 생겼지만 A 세제곱 날라가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가 A 세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이항해주면은 이렇게 둘이 날라가서 결국 얘가 0보다 작은 거여서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A 범위가 2보다 큰 거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게 전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제한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A 값에 들어갈 수 있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정답이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실거 쓰시고요. 자, 86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서로 다른 두 시근에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오? 갑자기 너무 쉬워졌죠?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려면 뭘 써야 돼요? 간물식 써야겠죠. 자, 그래서 한물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물 써주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로 묶어줘서 식이 K 곱하기 K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범위가 0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869번 풀어보세요. 869번.
사진을 그리는 거죠. 이번에 가는 거는 0보다 작게 같아지게 되면 중근 네, 자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식은 허근을 갖고 뒤의 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의 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풀어주면 되고 뒤의 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앞에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은 거여서 제 인수분해 되죠. K 플러스 4가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사이값이어서 K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주게 되면은 4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거니까 얘를 지그재그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되죠. 네, 마이너스 5고 4K고 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가액값이어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K 값이 1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다들 괜찮나요? 이 해구하는 거는? 네, 자 일단 이거 해구하는 거는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K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큰 거니까 겹치는 범위가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 K 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사이에 있는 K 값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정수 K 값. 일단 마이너스 3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자, 그리고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는 2랑 3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이거 맞춘 사람 있나요? 좋습니다. 이거 풀이가랑 써놓고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네. 자, 8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게 공통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로 872번 할 것도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두 개의 근이 존재하겠죠.
그게 중근이 돼도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 없으니까 중근이 돼도 상관없고 중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먼저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근이 양수니까 두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이 양수가 된다.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쓸 거고, 자,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범위를 구해서 공통적인 범위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먼저 써주게 되면은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전개했을 때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8, 2, 16이어서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랬을 때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범위가 가액값이어서 a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첫 번째 해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고 있나요? 자,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예분의 얘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근의 합 조건은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라고 쓸 수 있어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크다 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째분의 제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데가 해가 되는 거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저 범위는 0보다 작은 범위여서 결과적으로 셋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위는 이 부분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색칠해줘야겠죠. 여기도 색칠해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87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세 가지 조건으로 풀면 돼요. 네, 풀어보세요. 873번.
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려면 일단 두 근이 존재가 돼서 판별식 이 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그거랑 자 여기서 두 근이 다 음수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도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자, 근데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세 가지 범위를 구해서 공통되는 걸 찾아줄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은 x 개수가 3k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4, 5, 20k가 0보다 커 나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k로 묶어서 k 마이너스 9분의 20이 되는 거니까 결국 k 값의 범위는 이 개수님 분은 상관없고 자 가의 값이라서 k가 작은 수인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5분의 20보다 커 나왔다 라는 범위로 쓸 수 있겠죠. 요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3은 이미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은 필요 없고 만족시키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분의 5 k분의 5 k분의 5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 분모인 k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랑 요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 나타났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9분의 2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데 k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 범위라서 결국 최소값은 9분의 20 이해했어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푼 사람? 오, 너무 잘했습니다. 답 2번이요. 맞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모두 음수가 되는, 이거 어려운데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자, 두 분 모두 음수가 되는 k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분이 음수가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로 두 분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는 것도 꼭 써줘야 돼요. 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끼리 더하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다라는 거 쓰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예준아? 두 분의 곱은 0보다 어떻게 될까요? 0보다? 그렇지. 왜냐면 음수끼리의 곱이니까 두 분의 곱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부터 써주게 되면 판별식은 9k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20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9k로 묶어서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얘는 가액값이어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9분의 2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합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할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예분의 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이미 만족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범위 구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곱 같은 경우에는 예분의 예, k분의 근과 계수할 관계에 의해서 k분의 5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큰 거니까 k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범위랑 뒤에 있는 범위에 공통되는 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9분의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해고 두 번째는 0보다 크다라는 게 해가 되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는 이 노란색 범위에 해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k 값은 9분의 20보다 크거나 같아서 추소값은 9분의 2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 875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하나뿐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부터 해를 구해놔야겠죠.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2 곱하기 x-5로 지그재그로 이분해가 가능하니까 구할 수 있는 범위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자,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지하나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돼요. 되죠? 자, 얘는 xx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자, a가 큰지 1이 큰지는 모르지만 일단 0이 되는 x값은 a랑 1이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건데 자, 2보다 크고 5보다 같은 거, 5보다 작은 거는 이런 범위에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a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해가 1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웅둥인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겹치는 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해가 정수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2보다 큰 3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기본적으로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a 값이 3이 되게 되면은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면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정수 딱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3이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들어도 상관없고요. 자, a가 만약에 4가 됐어. 그러면은 이 사이에 정수가 2개 들어가니까 4는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는 걸 정답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876번 풀어보세요. 자, 애매한 거 있으면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아니에요. 잘하는데요. 네. 잘했을 것 같은데. 자, 탈출 안 돼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탈출 안 됩니다. 대충 뭐 집어넣어서 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좌변으로 이항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0보다 큰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은 지그재그로 인수분해. 그랬을 때, 자, 이 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만들면은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2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죠. 이해돼요? 근데 이 함수 자체가 0보다 클 때의 범위가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큰 범위는 뭐라는 거예요? 자, 이 y값들이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라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두 식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을 때 얘는 가액값이어서 둘 중에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지그재그로 인수분해 나올게요. 자, 들어가세요. 네, 이해되시고요. 자, 그래서 5랑 A랑 마이너스 해주면은 지그재그로 보고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분의 x 값이 2분의 5랑 a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직선상에서 배워볼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가 겹치는 게 지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식에서 a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조용하시고요. 자, 2분의 5보다 작은 범위에서 만족하는 점수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만 존재해야 되니까 이 a 값의 범위가 이 사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겠죠. 요 사이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이건 답이 없는
마이너스 4랑 같을 때를 볼 거예요.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사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둘 다 들어가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자리에다가 안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좀 노잼일 것 같아. 네? 만약 마이너스 3 되면 좀 노잼일 것 같아.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사이에 마이너스 2밖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됩니다. 이래요. 나 공부를 요즘은 진짜 아무리 해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해두면 미래가 편합니다. 20살 때. 무슨 안 풀리면 저희 17분 나오는데 17분 동안 보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혹시 분사 해보십니까? 저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별할까요? 준비하세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만 존재할 때 a 값의 범위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짚어보세요.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으로 이항해주면은 지그재그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서, 자, 첫 번째 식에서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식은 문제에서는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x함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묶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보면은 2, 5a 마이너스로 둘 때, 자,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5랑 더했을 때 가운데 항이랑 똑같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2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결국 이 만족하는 두 x 값 사이 값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얘가 0이 되는 x 값은 2분의 5고 얘가 0이 되는 x 값이 a인데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수직선상에 범위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의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자, 아래쪽에서 2분의 5랑 a 둘 사이에 해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만족하는 정수 x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지 이 사이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때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사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들어가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어. 그렇게 되면은 사이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서 결국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답이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두 번째로 어려운 내용이 또 도달했는데, 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2차 식에 대해서 얘를 fx로 잡게 되면은, 자, 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0을 만족하는 x값이 모두 다 1보다 크다고 했죠.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이 왼쪽에 존재해야 되는 것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이 식에서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 기준 오른쪽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추계 방정식 있잖아요. 추계 방정식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지안아, 추계 방정식. 네, 많이 얘기했죠. 얘들아.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F1, x에 1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두 근 자체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은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0보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에 공통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1 넣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거 써보도록 할게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5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 값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게 되면 반띵 제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인수분 해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범위에서의 k값의 해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계산해주면 k죠. 그렇기 때문에 k 값이 1보다 크다 라는 걸 써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추계 방정식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k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해당하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직선상이 나타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분의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있으니까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네 1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범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쯤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써서 결국 세 개가 다 겹치는 범위는 2분의 5보다 큰 범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 값은 2분의 5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잠시만요. 자, 요 첫 번째가 2분의 5보다 작다였으니까, 자, 2분의 5보다 작다였으니까, 자, 요거 노란색만 살짝 바꿔줄게요. 2분의 5보다 작다였으니까, 요 범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거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게 K 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은 정답이 2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2차 식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래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랬을 때 1보다 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이 식의 y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 x축이랑 한 개에서 만나든 두 개에서 만나든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한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도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범위를 이용해서 겹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879번 풀어볼게요. 그러실까요? 네. 전리상실했어. 괜찮아요? 자, 넣어줄게.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이번에 3보다 작대요. 3보다 작은 양수. 와, 문제가 좀 잘못됐다. 이거 좀 많아진데. 자,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니까 오른쪽에 3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f3의 값이 어때야 될까? x에다 3을 넣었을 때 y 값이 보다 커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보면은 요 놈을 얘는 2차 식이기도 하지만 fx는 요 놈이라고 하면은 2차 함수로도 볼 수 있죠. 자,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랬어요. 근데 두 근, 그러니까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 3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3보다 왼쪽에 두 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 x에 3을 대입하면은 y 값은 x축 기준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뻔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같다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봤을 때 축의 방정식은 3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두 근이 다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P가 추계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P가 3보다 작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보다 작은 양수라는 거는 이 제일 작은 근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x값이 0보다 더 커야 돼요. 근이.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요?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값도 그렇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보여주세요. 이해돼요? 한번 해보세요. 풀었어요? 오. 생각 없네요?
와 미친년이 여기에 우리 여기 웃으면 안 돼. 들고 안 들었어. 그 자리야. 지연이야. 김지야?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스타일이랑 이거 피읍 이응 비읍 그 하이리 아차 안 타라 왜 나와? 왜 나와? 잘했어요. 나도 집에 안 했다.
입이 너무 뻑뻑해. 클립스를 먹는다고 이렇게 톡톡히 사라지지. 아무것도 안 들려. 생각해봐. 이 클립스를 먹는다고 톡톡함이 없어진다. 클립스가 됐나? 되게 이제 편식도 한다, 그치? 클립스가 됐어? 어허, 민티야 있어, 민티야. 뭐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없어. 뭐 아니야? 호두도 있어. 시간 누르다. 자, 혹시 879번 다들 시도해봤나요? 아직 못 풀어봤다. 네, 풀어봤다. 풀었다. 오, 잘했습니다. 자, 879번 그냥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가 될 때 여기서 P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2차식에 대해서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이 2차식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어서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차식이 y 값이 0이 되는 지점, 즉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결국 이 두 개의 점이 되는 건데, 자, 두 근 모두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기준 오른쪽에 3이 존재해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자, 이 식을 fx라고 하면은 x 값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그 값이 0보다 커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F3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보면은 두 근 모두 3보다 작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근이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 값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쓸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요 추계 방정식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계 방정식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이 네 가지 범위를 통해서 범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3이 0보다 크다라는 것부터 풀어볼게요. x에다가 3 대입해주게 되면은 식이 9 마이너스 6p 플러스 p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보면은 5p가 11보다 작은 거니까 p 값은 5분의 11보다 작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F0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x 값에다가 0 대입해주면은 p 플러스 2만 남죠. 그래서 p 플러스 2가 0보다 커서 p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게 두 번째 p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써주면은 자, 여기서 판별식 썼을 때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여서 지그재그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p 마이너스 2 곱하기 p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p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세 번째로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요놈이 되는 거니까 추계 방정식이 p죠. 그래서 p 값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네 번째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게 p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공통적인 범위를 찾아줄 거예요. 자, 공통적인 범위를 찾아줄 건데, 자, 첫 번째로 p가 5분의 1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대충 한 5분의 11이 여기 있을 때 5분의 11보다 왼쪽이다 라는 이런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범위 그려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 값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대략 요렇게 범위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개 다 겹치는 부분은 요 범위만 해당해서 결국 p의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11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11보다 작다. 이 놈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가인들 이렇게 컸어요? 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사실 난이도가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상이 맞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맞고요. 자, 근데 이런 것도 항상 레벨 테스트에 한 문제씩은 나왔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지금 40분 정도 남았는데 쌤 생각에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자, 대신에 40분 동안 1대1로 질문할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모르는 것들 싹 다 그냥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하세요. 숙제는 127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127페이지까지. 그리고 닥터 제이는 네, 시스템만 똑같이 낼게요. 자,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